똑똑한 경매 로드옵션 김기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경매를 하시다 보면 경매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좀 경매 진행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경매 용어 이것만 알고 있으면 오케이 라는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경매를 했을 때는 좀 되게 어려웠어요. 경매 용어들이 낯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었는데 하나씩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지금이야 익숙해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저희가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용어들을 만나면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지금은 정말 너무 좋은 게 뭐 핸드폰,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사실 검색만 한번 하면 웬만한 내용들은 사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생각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진행하는 경매 물건들 중에 실제 물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해당 관련된 실제 물건들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내용이 있는 것들을 한번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또 보시다가 뭐 잘 모르시겠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저희 로드옵션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여기 보시면 간단한 사건 내용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방법 내용도 있고요. 공간도 있고, 또는 여기 카카오 오픈 채팅이나 네이버 톡톡을 통해서도 이렇게 문의하시면 간단한 부분들은 말씀처럼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네이버라든가 뭐 아니면 다음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은 2020타경 17,117호 물건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시면 감정가 3억 4천짜리 물건이 2021년 4월 31일 날 한번 떨어지고 유찰되고, 또 2021년 6월 8일에 한번 더 유찰돼서 지금 2021년 7월 15일에 1억 660만 원에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에 관할하고 있는 법원, 인천지방법원에 있는 21개에서 이 물건을 관할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1개부터 21개 더 이상도 있을 수 있겠죠. 인천이 굉장히 물건이 많거든요. 관리하는 해당 개에 대한 내용이고, 소재지는 적혀 있는 것처럼 인천시 남동구 호구포로 201에 1층 133호 논현동 논현 두손 지젤 타워 건물의 1층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호식이 2마리 치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요. 근생이랑 오피셀이 같이 있는 건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1층이고요. 정확한 건 다시 한번 현장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알아보셔야겠지만 1층 아주 전면부는 아닌 것 같고요. 1층 중에서도 약간 옆면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장을 가셔서 실제 임장을 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여기 사진과 여기 나와 있는 정보 제공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내가 이 물건을 입찰을 하려고 할 때는 그 현장에 가셔서, 보통 임장 활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거 그냥 임장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현장 조사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서, 임장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세와 매매 시세, 임대 시세 등을 확인하셔서 이 물건이 1억 6,660만 원의 이상의 낙찰을 받고 월세 또는 내가 여기다 무엇인가 장사를 하려고 할 때,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적당한가를 판단해서 입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당 물건의 현재 매각 기일은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법원마다 다른데 대략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가량 시간을 주어집니다. 10시부터 11시 10분이나 11시 20분에 입찰을 마감합니다. 보통이고요. 법원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0시 30분에 시작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해당 법원에 적혀있는 정확한 일정과 시간을 확인하셔서 입찰 들어가기 전에 또 한번 정확하게 확인 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찰 들어가기 전날까지도 해당 물건이 변경되거나 취소,
변경이나 취소가 뭐냐면 말 그대로 원래 2021년 7월 15일 날 진행하기로 했는데 어떤 사정이든 간에 그 이유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뭐 채권 채무가 취소가 되던 아니면 갚게 되던 아니면 잠깐 보류가 되던 해서 변경은 잠깐 멈추는 거예요. 일시정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시정지. 변경 또는 취하는 이 해당 경매건이 취소됐다. 이 경매되던 게 멈췄다.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취하, 기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걸 다 알고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통틀어서 취소됐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변경은 일단 멈췄다. 잠깐 시간이 보류된다. 7월 15일이 아니라 다음번 기일, 뭐 8월이 될 수도 있고 9월이 될 수 있겠죠. 그때까지 일단 보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최저 입찰 금액의 항상 10%, 1,666만 원이죠. 그러니까 1억 6,660만 원의 10%니까 1,666만 원 이상은 1,666만 원을 포함입니다. 부터 다른 이런이라도 더 많은 금액의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10%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 해당 물건의 전용 평수,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안의 전체 면적이 실평수로 11.68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매에서는 보통 전용 면적만 나오고 공용 면적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또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다시 보셔야 되고 같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통상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전용 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면적, 공용 면적은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통 주차장, 뭐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을 공용 면적이라고 하죠. 모두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이다. 이게 공용 면적. 전용 면적은 나만 전용으로 쓰는 공간이다. 전용 면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지권이 3.05평이고 경매 구분의 부동산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것도 말이 어려운데요. 그냥 저당권, 은행에 관련돼서 저당, 근저당, 은행에서 저희가 돈을 빌려서 물론 100% 다 현금을 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집이나 상가나 물건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 대출을 통해서 받았다가 이자를 내지 못해서 나오는 게 임의경매. 거의 대부분이 이 임의경매에 속합니다. 그리고 강제경매는 그냥 개인 간의 돈 거래와 뭐 채권 채무 관계를 통해서 그걸 납부하지 못했을 때 그 처분을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강제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학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학문적인 뭐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경매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라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실제 뭐 검색해보니까 약간 틀린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설명드리는 의의와 다르니까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용도는 근린상가, 상가 건물이고요. 경매 개시 결정, 이 경매가 언제 처음에 시작됐느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 타경 17,117번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처음 타경은 이 경매 번호를 보통 타경이라고 경매 진행할 때 대부분 타경이 붙는데요. 2020년도에 여기 나온 것처럼 7월 29일 날 경매 개시가 진행되었다. 그래서 2020 타경이 붙고요. 2020년도 물건이라는 거죠. 진행한 물건이고 거기에 해당 번호 17,117번의 물건이다. 물건이 하도 많으니까 이 번호가 그 해당 연도에 17,117번째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경매 개시 시점인 7월 29일이고 배당 종기. 배당 종기는 무엇이냐라면 이 해당 물건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으면 2020년 10월 23일 약 3개월 정도 시간을 준 거죠. 이 시간까지 배당,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겠다. 돈을 돌려받는 게 배당에 관련된 겁니다. 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임차인일 수도 있고요. 뭐 돈을 빌려준 채권 채무자 뭐 관련된 사람이 뭐 채권자일 수도 있고요. 내가 받을 것에 대해서 다 신고를 해라. 이때까지 단 2020년 10월 23일까지 하루라도 지나면 안 됩니다. 23일까지 법원에 신고를 해라. 그러면 그 내용을 다 공지해서 다 볼 수 있게 해놓고 그걸 감안해서 이제 배당이라고 하죠. 실제 낙찰을 만약에 예를 들어 2억의 낙찰을 받았을 때 은행과 뭐 이게 순서대로 있겠죠. 돈을 먼저 빌려준 순서에 따라 이것을 그 신고한 사람에게만 이 배당 요구를 한 사람에게만 돈을 주겠다. 그래서 배당 종기 기간 안에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경매를 반대로 안타깝지만 경매를 당하는 입장이 되셨거나 내가 뭐 임차하고 있던 건물에 경매 집이나 뭐 상가에 경매가 들어왔다면 그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와요. 2020년 10월 23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십시오.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안 하면 실제 내가 권한이 있더라도 배당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 생각하면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이 누구다, 뭐 이런 거, 채무자. 요새는 뭐 개인보호 때문에 이렇게 좀 땡땡땡 표시로 좀 많이 됩니다. 채무자 누구, 소유자 누구. 근데 채무자, 소유자가 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냥 쉽게 보통은 채무자와 소유자가 같습니다. 보통은 뭐 김땡땡, 뭐 김기한이면 이래서 김기한이면 김기한, 소유자가 김기한이면 김기한이고 채무자도 김기한일 수 있는데 간혹 다를 수도 있는 건 소유자가 김기한이지만 이 돈을 실제로 돈을 필요한 사람은 홍길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홍길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돈을 빌린 사람은 홍길동이지만 제가 김기한이 홍길동에게 이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담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은 홍길동이잖아요. 그래서 채무자 홍길동이고 소유자는 김기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간혹 이렇게 틀린 경우가 나왔을 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사건을 경매하겠다고 접수한 날짜가 2020년 7월 28일이다. 그래서 실제 7월 29일부터 개시 결정이 났다는 거고요. 뭐 특이사항,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 물건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드렸어요. 권리 분석상에 하자는 없어 보이며 중요한 건 빨간 거로 찍겠습니다. 매매 시세와 임대 시세의 재계약 여부를 확인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코멘트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신 것처럼 임차인 현황을 보면 점유자의 성명이 나오는데 주식회사 덕인에너지 육지수출이라는 사람이 133호를 점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80만원에 보증금 80에 80만원이고 2020년 4월 2일 사업자 등록을 되어 있다는 게 하나와 또 하나 김대석 씨가 1층 133호를 이 점포에 1000만원에 66만원에 2015년 6월 18일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둘 다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둘 다가 되기가 힘들겠죠. 한 점포에 두 개가 있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아마 둘 중에 하나는 실제 뭐 적용이 되는 거고 하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 조사나 임장 활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배당 유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임차인 유무가 사업자 등록이 대항력, 그러니까 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 뭐 인수, 소멸되냐 이런 거에 중요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자 등록과 전입일자와 내려가 보면 최선순위 근저당 일자 2015년 5월 12일이죠. 근저당권, 은행권 날짜보다 뒤면 다 말소, 소멸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2015년 5월 11일보다 그러면 볼까요? 다 뒤죠. 2015년 6월 18일, 2020년 4월이. 그러니까 이 임대차는 소액보증금의 건 별도 개념이고요. 내가 낙찰받았을 때 나에게 대항할 수 있는, 나한테 뭐 안 나간다고 하거나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소멸, 말소라고 표현하는데요. 저한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다 나가야 된다. 인도명령이라는 법정 절차에 통해서 다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큰 권리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 법원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저희 이제 로드옥션은 기본적으로 그냥 법원에서 한 자료 그대로 올리는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원에 있던 내용들은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류되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근거로 낙찰 허가나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낙찰 불허거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 뭐 좋은 자료일 수도 있겠지만 추가 자료를 보고 그거에 판단했다가 거기에서 오류가 있다고 해도 그거는 낙찰 불허가든 취소에 대한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하는 걸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랑 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비고란에 보면 호식이 2마리 치킨이라는 상호로 영업 중임, 아까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에 대한 뭐 조사했던 연도 그것도 나와 있고요. 여기 관련돼서 아까 봤던 위에 임차인과 직원 및 면담했을 때 점유하고 있다고 하고 임대차 현황서를 첨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또 중요한 부분이라 같이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문건 처리 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해당 물건이 진행한 과정들이 나와 있어요. 언제 접수가 됐고 이 등기가 접수가 됐고 집행관들이 이 현황을 조사했고 뭐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하나 언제 어떻게 됐다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한데요. 송달,
경매가 시작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채권자, 채무자, 임차인 모든 사람에게 서류가 발송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류를 다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서류가 받아져야 여기처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한테 보내서 받았다, 도달됐다, 받았다 라고 돼야 문제가 안 되는데 간혹 이렇게 폐문부재라는 게 있습니다. 폐문부재가 뭐죠? 말 그대로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사실 진행이 안 되냐? 근데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경매 진행을 해서 경매를 하는 이유는 법원 쪽에서 경매하는 이유는 은행의 채권과 채무, 개인의 채권, 채무가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마냥 안 받아서 도달이 안 됐다라고 해서 그냥 마냥 기다린다면 경매가 자체가 진행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폐문부재가 됐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냥 받은 걸로 간주한다. 송달 간주가 받은 걸로 간주한다. 도달됐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받지 않아도 고의적으로 안 받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안 받아도 받은 걸로 간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해당 물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어딘지 보시면 그 수인 분당선 호구포역 1번 출구 라인에 있네요. 위치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나와 있고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다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아까 미리 좀 확인을 했었는데요. 카카오 맵을 통해서 해당 물건에 이렇게 로드뷰로 들어가 보셔도 가능합니다. 지금 미리 한번 제가 이렇게 로드뷰로 한번 살펴보고 있었는데 여기 1층이고요. 이게 대로변이고 그런데 보니까 다시 한번 거꾸로 와서 보면 이쪽 아까 미리 살펴봤을 때 이쪽 전면부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까 사진과 처음에 나와 있는 법원 경매 정보 사진과 자료를 봤을 때 여기 정육회감이라는 게 옆에 아까 사진상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요쪽 지역 어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참고하시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을 가셔서 살펴보시고 그 내용들을 비교하셔야 정확히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보면서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 정보, 매각 물건, 이 물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 현황이 어떻게 되는 조사 내역, 물건을 주고받은 서류상의 내역, 지도, 인근 통계 이런 내용, 부동산 표시 목록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부동산 표시 목록, 아까 해당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이 타워가 15층 건물에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 있는 건물이고 1층, 2층, 3층은 일반 음식점으로 상가로 구분되어 있고 4층부터 15층까지가 오피스텔이다. 그리고 지하 옥탑이 있고 지하가 3층까지 주차장 포함 공간이겠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쭉 나와 있고요. 아까처럼 보시다가 내용이 어려운 거 있었다. 집합 건물이 뭐예요? 뭐가 뭐예요?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저도 그렇고 필요하실 때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으니 간단한 건 말씀처럼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회원 가입하시고 로드옥션에서 회원 가입하신 로그인 하셔서 회원 가입하신 후에 이렇게 간단한 상담 내용을 주시던가 톡톡 네이버 오픈 채팅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톡톡 통해서도 문의를 주시면 관련된 부분들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물건을 통해서 이 물건에 관련된 어려운 용어라고 할 수 있는 경매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경매 로드옥션 김기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